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것 없이 나이만 폭식하고 있는 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1년간의 일을 반추해보며 보다 사람다운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그래,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벌써 거의 다 저물어가네. 그동안 난 뭘 했던가. 도대체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개발하고 싶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미 시중에 나왔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다음 뉴스입니다. 너네가 개발한 마스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에 대해 제3자가 이미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신제품 출시에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특허 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너네 회사는 일어서보지도 못한 채 주저앉을 수도 있으며 당신은 곧 인간극장에서 만날 수 저 아나운서는 왜 저렇게 비관적이야? 이제 겨우 신제품을 내놓으려는데 누가 우리 거랑 비슷하거나 똑같은 걸 먼저 만들었는지 특허권부터 찾아보라는 거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설마 뭐야 이게? 언제 온 거야? 본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귀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우선 정말 잘 버텨왔다고 셀프 토닥토닥부터 해주고 싶다. 내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말이야, 그동안 자네들 참 수고가 많았던 것 같아. 갑자기요? 역시 사장님 속이 꽉 찬 남자였어.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셨다니. 오늘 소고기 회식으로 송년회 하나요? 나의 고민을 함께 해준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지. 뭡니까 그게? 저는 이미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또 다른 회사와 분쟁까지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때 위기를 겨우 모면해서 참 다행이기는 한데,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역시 사장님이십니다. 맞아요. 사람도 평소에 체질 관리를 하듯이 우리도 특허 정보를 평소에 잘 활용하고 지식 재산을 잘 지켜가야겠죠. 내가 필요로 한 게 바로 그거야. 그런데 그걸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야 될까? 경영의 지식 재산을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말이야. 큰 그림을 그려야죠.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열심히 세우면 될까? 특허를 항상 자주 열심히 검색해야죠. 항상 특허만 검색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 그걸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플랜도 없고 말이지. 그럼 진지하게 궁서체로 사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겪어온 특허 관련 사건들 속에서 사장님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습니까? 역시 내가 문제였어.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인가? 설마?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돼? 일단 걱정은 내려놓고 소고기나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누가 안 된대요. 갑시다, 가요. 인사이트는 불판에 있는 것이죠. 암요, 소고기 스멜과 함께 아이디어도 피어오르니까요. 지금까지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또 출시할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특허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특허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 걸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왜 상시적으로 특허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시적으로 특허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경영이라는 개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시적으로 특허 정보를 활용해야 할까요? 상시적인 특허 정보의 활용은 지식재산 경영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제품 생산, 판매, 이 모든 단계에 걸쳐서 항상 특허 정보를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재산 경영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서 특허 분석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경쟁사에서 카피 제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피 제품이 점점 많아지고 시장에 경쟁사들이 하나 둘 진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럴 때 실효성이 있는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특허의 본래 가치인 독점 배탁 권리 행사를 통해서 해당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여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동종 사업의 경쟁사들에게 라이센싱을 통한 로열티를 받으면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를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라이센싱과 특허 매각을 통한 행위는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실제 기술력에 자신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허 지식 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경영을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경영 활동은 크게 상시적인 활동과 한시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시적인 활동에는 자사의 특허 관리 활동과 그리고 특허 모니터링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한시적인 활동은 기술 개발을 할 때 동종 기술의 개발 현황을 파악해서 특허 분석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와 신제품이 출시하는 출시 단계에서 신제품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특허성 판단을 통해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해당 신제품 출시 때 타 특허의 침해가 혹시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게 되고요. 시장에 진입 후에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에 대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한시적인 활동들은 기술을 개발할 때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될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각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대응하는 하나의 사건 대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시적인 활동과 한시적인 활동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상시적인 활동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특정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기술의 연구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요. 신제품이 출시될 때는 관련 기술의 특허와 경쟁사의 특허 모니터링된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신제품이 과연 특허성이 있는지, 침해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특허성과 침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적인 활동으로는 자사 관리 활동과 특허 모니터링 활동이 있는데요. 자사 관리 활동은 특허를 출원하고 어떻게 유지 여부를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지식 재산을 경영하는 하나의 활동입니다. 지금부터 상시적인 활동인 자사 특허 관리 활동과 특허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특허 관리란 특허가 어떻게 특허를 창출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관리하는 데에 대한 활동이 바로 특허 관리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사 특허 관리 활동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개발이 되었을 때 먼저 특허를 출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자체가 역설계가 힘들고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서 월등한 기술력을 차이가 있을 때는 노하우로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단 이때는 노하우로 기술을 보호하고자 할 때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경쟁사에서 해당 사업 분야의 특허를 등록받는다 하더라도
실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여러분들께서 특허 출원 시에는 주의할 사항이 2가지가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를 출원했을 때 특허 내용을 전시회나 동영상 등에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전시회나 동영상에 공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허를 출원했을 때에도 이 전시회나 동영상 등의 공개 자료를 통해서 특허 자체가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모르고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공개 시점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시면서 이 공개했다라는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2번째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경우에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해외 특허 출원 자체는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비용이나 시간 문제로 1년 이후에 해외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국내 특허 출원으로 인해서 해외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특허 출원 시에 꼭 내용을 전시회나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하지 말고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국내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꼭 실시할 것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사특허 관리 활동 중에 특허 유지 여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보유 특허 자체가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특허 보유 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허를 유지하는 유지료의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특허 자체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현재 기술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특허인지, 그리고 미래 사업적인 전략 측면에서 미래에 적용 가능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특허로 분류하여 특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것을 활용하여 특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인데요. 따라서 필요가 없는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를 매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경쟁사로부터 특허의 실시권을 허락하는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매각과 라이센싱, 기술 이전 등은 특허를 통한 하나의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윤 활동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허 관리 활동을 조직에서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지식재산 관련한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 인력이 실제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 한시적으로 그런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이 연구개발 부서와 경영관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직 체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경영관리 부서에는 재산권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이 지식재산 전담 부서가 연구개발 부서와 경영관리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지식재산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 자산 중에 지식재산 관련 자산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실제 미래의 자산을 키우는 마음으로 지식재산 전담부서나 인력을 배치해서 지식재산 경영을 실시한다면 향후 장기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과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허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할 때 해당 기술이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에서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식재산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허 모니터링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허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정보를 먼저 검색하고 수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분류하는 단계를 거쳐서 검색된 자료를 엑셀 등을 통해서 특허 DB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검색된 특허 자체를 기술별로 분류를 해놓게 되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수집된 자료 검토 분류 단계에서 실제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특허들이 검색이 되었을 때는 기술 개발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침해 가능성 등의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 분쟁 예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등을 통해서 특허로 DB로 구축된 특허 DB 자체는 향후 여러분들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그 다음에 분쟁 대응 등 지식재산 경영의 전반에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모니터링 활동은 크게 관련 기술 특허 모니터링 활동과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활동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술 특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특허 분류, 즉 IPC 코드라는 것을 검색해서 활용하고요.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을 할 때는 출원인 검색을 활용합니다. 관련 기술 특허 모니터링에 앞서 먼저 국제 특허 분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특허 분류, 즉 IPC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일이 된 하나의 특허 분류 체계, 즉 국제 특허 분류 코드입니다. 매년 수백만 건의 특허들이 출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허들을 유사한 특허별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분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 특허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위에서부터 섹션, 클래스, 서브 클래스, 메인 그룹, 서브 그룹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계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표기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제 특허 분류 코드의 표기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소의 표기 방식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의 표기 방식은 대한민국 안에 서울, 강남구 안에 역삼동 이렇게 점점 기술적인 범위가 줄어듭니다. 국제 특허 분류 코드도 마찬가지로 점점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작은 기술 범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실제 국제 특허 분류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특허 분류 코드인 A622-18-02라는 국제 특허 분류 코드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주소 표기 방식과 동일하게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기술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맨 앞에 A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0번지의 어떤 아파트 이런 것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계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A622-18-02 같은 분류 같은 경우에는 A, 생활필수품 중에서도 인명구조 62,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인명구조용 기구 및 장치인 B, 그 중에 호흡 마스크나 헬멧인 18, 그보다 더 작은 기술 범위인 마스크로 최종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특허 분류 코드를 알고 있으면 해당 특허가 모여있는 유사한 특허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특허 모니터링 활동을 알아볼 텐데요. 그런 특허 모니터링을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ww.keypris.or.kr을 인터넷 주소창에 넣고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서치라는 부분 밑에 특허 실용 신안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스마트 검색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항목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맨 밑에 이름, 인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출원인은 특허를 출원했을 때 출원인이 나중에 등록을 받게 되면 등록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을 모니터링할 해당 기업을 찾으셨다고 하시면 그 해당 기업을 출원인에 넣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업을 특허를 모니터링할 때 일정 주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의 일자 정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해당 경쟁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최근 한 달 동안 등록된 특허가 어떤 특허들인지,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공개된 특허들이 어떤 특허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자 정보를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한정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연에서는 일자 정보를 한정하지 않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원인의 특정 기업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기업 이름을 적고 검색을 하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검색이 됩니다. 27만 건이 넘는 특허가 검색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해당 특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연구 개발과 비례합니다. 연구 개발 역량이 높으면 보통 특허 수가 많이 출원되어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경우에 27만 건의 특허에 대한 통계를 보기 위해서 왼쪽 아래에 분류 통계라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이 분류 통계에서 IPC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삼성전자에서 어떤 기술 쪽에 분류들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PC 분류 통계를 통해서 해당 기업이 어느 쪽의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01L, 반도체 장치 쪽에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H01L을 클릭하면 삼성전자에서 보유한 반도체 장치와 관련된 특허들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IPC를 확인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기술을 어디로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러한 IPC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IPC로 분류된 유사한 특허들을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IPC를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IPC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를 클릭하시고요. 새로 검색을 작성할 때는 밑에 항상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마스크와 관련된 그러한 기술 분류가 도대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지 기술 분류 코드를 찾고 싶을 때는 발명의 명칭 검색창을 활용합니다. 발명의 명칭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미세먼지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and 마스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검색식을 작성하고 나서 이것을 검색하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발명의 명칭에 미세먼지 그리고 마스크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허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검색된 특허의 분류 통계를 확인해서 거기에 IPC를 클릭하면 해당 미세먼지 마스크와 관련된 특허들이 A6EB라는 곳에 대부분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6EB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특허들을 볼 수 있고요. 해당 특허에서 가장 본인이 찾고자 하는 특허와 똑같은 건이 있을 경우에 해당 IPC를 클릭하면 해당 IPC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A6EB의 18의 02를 클릭했더니 마스크라는 기술 분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명의 명칭을 통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라는 키워드를 통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IPC를 찾아냈다라고 하면
이 A622의 18의 02라는 분류 키워드를 활용해서 마스크와 유사한 특허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다시 스마트 검색의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를 클릭하시고 나서 새로 검색을 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IPC 도우미를 통해서 A622의 18의 02가 마스크라는 분류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러한 A622 18의 02라는 분류 코드를 활용하여 유사한 특허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IPC라는 검색창에 A622의 18의 02를 저희가 찾은 IPC 코드를 넣고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A622의 18의 02, 즉 마스크와 유사한 특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특허 모니터링 활동을 알아볼 텐데요. 그런 특허 모니터링을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ww.kipris.or.kr을 인터넷 주소창에 넣고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서치라는 부분 밑에 특허 실용 신안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스마트 검색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쟁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특허 정보 키프리스 사이트에 항목별 검색으로 들어와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해당 항목별 검색 창에서 밑으로 내리셔서 즉 이름, 출원인에다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약국에서 저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을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3M으로 브랜드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들을 많이 봅니다. 현 상황에서 3M을 저희 미세먼지 마스크의 어떤 경쟁사라고 확인을 했을 때 이 3M이 과연 경쟁사들이 어떠한 특허들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에 해당 기업의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기를 누르게 되면 3M이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8,000개가 넘는 특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류 통계에서 IPC라는 분류 통계를 확인하게 되면 해당 기업이 어떠한 기술 분야에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미세먼지 마스크, 즉 인명 구조용 기구와 관련된 A622B라는 분류 박스의 건들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A622B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건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IPC라는 곳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3M이라는 기업이 A622B라는 인명구조용 기구뿐만이 아니라 G02B, 즉 광학 요소 쪽의 기술 분류 쪽으로도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09J, 접착제 관련 기술 분류 코드에도 상당히 많은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쟁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출원인의 경쟁사 이름을 클릭하고 IPC 분류 통계를 통해서 현재 경쟁사들이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연구 개발 분야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당 모니터링에 저희 미세먼지 마스크와 관련된 분류인 A622를 클릭하게 되면 A622와 관련된 특허들만 한 번에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토대로 173건의 A622B로 분류된 건들을 검색이 되었는데요. 이런 A622B로 분류된 마스크와 관련된 이러한 특허들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지정보 엑셀 저장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622B로 검색이 된 173건에 대한 전체 특허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지정보 저장이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특허들이 다운이 되고 해당 특허 다운된 것을 열어보시게 되면 가령 다운을 받아서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해당 3M이라는 경쟁사 기업이 최근에 출원 연도를 보시고요. 출원 연도별로 봤더니 최근에는 IPC 분류 쪽을 봤더니 A622의 18의 06 쪽으로
많은 기술 분류가 되고 기술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과연 최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A622의 18-06이 어떤 기술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 검색한 사이트에서 다시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를 클릭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초기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IPC라는 검색 창에 옆에 도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우미를 클릭해서 방금 엑셀로 저장되어서 최근에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A622의 18-06이라는 기술 분류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622의 18-06을 보았더니 동물용 마스크이네요. 따라서 경쟁사 모니터링을 한 결과 IPC 분류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기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엑셀 저장을 통해서 최근에 미세먼지 마스크에서 애완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동물용 마스크에도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경쟁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쟁 기업의 엑셀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A622의 18-06이 동물용 마스크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이 A622의 18-06인 동물용 마스크에 대한 특허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키프리스 사이트의 IPC 검색창을 활용하면 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 돌아오셔서 밑에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IPC라는 검색창에 저희가 찾은 A622의 18-06이라는 것을 기재를 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미세먼지 마스크 중에서도 동물용 마스크와 관련된 특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화면을 보시면 옆에 대표 도면과 발명의 명칭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 정보의 활용, 더 크게는 지식재산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지식재산 경영 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업의 연구개발이 성과가 되고 그 성과가 제품과 특허가 되고 특허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면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또 특허 자체로 이윤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업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허 경영에 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활동 없이 기술 개발만을 수행하는 것은 중복 투자, 연구개발의 비효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 선진 경쟁사나 국내 유수의 기업은 일찍부터 지식재산 전담 조직을 두고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힘들다면 전담 인력으로 일단 지식재산 경영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경영이란 무형의 자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 활동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보유 특허의 특허 평가 및 관리 전략 수립, 지식재산 전담 조직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 업무라는 것이 매우 고도의 기술 지식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인력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관리부서 및 연구개발부서와 매우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구개발부서와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지식재산의 여러 정보들이 원활하게 연구개발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특허 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기술 분류 체계로 국제특허 분류 검색을 통해 특정 기술 분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들의 국제특허 분류 통계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